이번에 알아볼 도시는요. 경남 서북부 중심 도시 거창입니다. 거창군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떤 도시인가요? 예, 거창군은 이제 경상남도 서북부의 대표 도시입니다. 이 일대를 이제 묶어서 거함산합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이제 네 도시입니다. 이 중에서는 거창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지역은 다른 도시들처럼 거창군도 백두대간 자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라서요. 경북 김천, 정북 무주, 장수군과 인접해 있을 정도로 경남에서는 아주 서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군입니다. 네.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달에 경남으로서는 좀 보기 드물게 군부 지역에서 인구 순위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 인구 순위 1위. 네. 원래 이제 경남의 군부 지역 순위 그 인구 순위 1위는 함안군이었거든요. 근데 함안군을 지난달에 116명 차이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망에 의하면 이 수치가 좀 더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선방을 하고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함안군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창군은 오히려 순위에서 함안을 앞질렀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조금 더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거창은 어떤 도시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거창은 이제 경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부 중심 도시인 진주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동네인데요. 네. 889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대구로의 교통이 편리해지기 시작해서 대구 생활권으로 급격히 대세가 기울어진 그런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경북도청이 대구 북구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동으로 이전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북도청이 대구 북구에 있을 때는 경북도청 가는 게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울 정도로 서북부에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거창이 대구와 그렇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대구 생활권이죠. 네, 네. 실제로 또 김천 또 대구와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대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없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놀랍게도 군 단위에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 왜 그러냐면은 거창이 이제 서북부 경남 중심 도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지역의 맹주잖아요, 이 도시가. 네. 마탕 같은 역할을 또 오랫동안 자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의 경제 중심지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가 경남 주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그렇군요. 강합니다. 같은 경남 주민으로서 좋네요. 아, 그렇죠. 네. 예, 뭐 아닌 것보다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네. 물론 이제 정확히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함양이라든가 산청 주민들이 거창 생활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일부 도시 같은 경우는 또 경북 고령군 생활권으로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이 지역은.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으로 많이도 놀러 오시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거창 주민들은 일단은 우리가 서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여기서 욕심을 좀 하나 부려보자면요. 네. 그 김태호 경남지사가 2000년대 중반에 국무총리로 깜짝 지명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김태호 경남지사가 상당히 젊었고 뭐 경남의 거창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출신의 도지사가 된 것도 좀 드라마틱한 스토리인데 국무총리까지 깜짝 지명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이게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거창 출신 큰 인물이 또 경남지사를 역임했고 국무총리 지명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주민들에게 강하게 박혀서 우리가 경남 주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인구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예. 전통적으로는요, 함안군이 경남 군부 지역 인구 1순위였다고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창군이 지금 함안을 앞질렀습니다. 어떻게 앞질렀나요? 네, 거창군은 거의 20년 동안 이제 인구 6만 명대를 유지해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8년 들어서 6만 명 붕괴가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6만 2천 명쯤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민선 7기 딱 당선된 이후에 현재 군수님입니다. 현재 네. 군수이신 구인모 군수가 민선 7기 때 당선됐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제 인구 대책이 이때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때는 6만 7천 명이었었는데요. 이때는 거창군의 인구가 6만 2천 명이었습니다. 5천 명 차이로 꽤 크게 났었는데요. 네. 함안군 인구가 이제 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6천 명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거창군은 1천 명밖에 안 줄었어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이 둘 차이가 점점 좁혀지기 시작해서 작년에 거의 딱 붙었거든요. 네네. 근데 근데 2024년 3월 20일 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때 이제 거창군이 함안군을 공식적으로 앞지르게 됐습니다. 그럼 굳이 함안군과 좀 비교를 하지 않아도 인구 감소가 좀 두드러지지 않고 오히려 잘 선방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 자료에 좀 따르면요. 거창군이 경남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좀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네.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거창이 1.02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창이 유일하게 한 명을 넘는 도시인 거죠. 좀
안타깝고 좀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예, 예, 예.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예. 유일하게요.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 구인모 거창 군수께서 이제 브리핑으로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비결이 뭐냐면 일단 출산 지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출산 지원이 맞냐 적냐를 따지고 보면은 뭐 이제 거창보다 더 작은 지역은 현금으로도 돈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뭐 지금 거창이 출산 지원을 파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어떤 걸 좀 신경 쓰냐면은 SOC에 신경 썼다더라. SOC. SOC라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네. 주택이나 교통, 환경 같은 생활 환경 개선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이 이제 인구 방어를 했다고 잘 설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인구 6만 명의 거창군이 초중고를 다 합쳐서 33개의 학교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교들은 이제 소수 정예 학교를 잘 양성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전입하는 가구 중에 이 학교에 등록하는 만약에 인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 인근에 이제 거주지까지 마련해서 제공을 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썼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거창이 뭐 교육 특화 도시 마케팅에 굉장히 성공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질 만큼 마케팅을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또 인구만큼 중요한 게 또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함안군의 주요 산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거창은 쌀이 유명합니다. 쌀, 거창 거창이. 쌀이요. 웃긴 게 아까 이제 네. 방송 전에 PD님하고 이거 이야기하면서 웃었는데 거창이 이제 거창이잖아요 이름이.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네이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거창군 슬로건은 거창한 거창입니다. 거창한 거창. 좋습니다. 그리고 쌀은 네. 이제 브랜딩이 거창한 쌀로 돼 있습니다. 어. 쌀이 유명한데요. 네. 또 특산물로는 또 일교차가 큰 것을 잘 활용해서 사과와 포도가 유명합니다. 알죠. 사과는 이제 거창한 사과라고 어, 브랜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거창한 포도인가요 또 그러면? 그건 잘 하긴 안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딸기와 한우 같은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린 그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거창한 한우는 거창한우, 거창한우, 거창한 우. 오. 거창한우 예. 잘 지었다. 네. 잘 그렇죠. 지었다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네. 네이밍을 했고요. 네. 그 밖에는 이제 농공단지를 유치를 해서 제조업 도시로 탈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공단지는 뭐냐면요, 산업단지인데요. 네. 그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설치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일환으로 거창군에서는 승강기 산업밸리라고 하는 걸 추진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이 지역에 또 설치된 대학도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대학교가 좀 재밌다고요? 어딘가요? 재밌는 대학인데요. 네.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여기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한국 승강기 대학입니다. 승강기 대학교 제가 아는 그 승강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네, 승강기 엘리베이터 대학교. 엘리베이터 그렇죠. 네. 그 영어로 옮기면 코리아 엘리베이터 칼리지죠. 네, 어떤 대학교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승강기 산업밸리의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가 되었는데요. 네. 뭐 배경은 이렇습니다. 승강기 안전기술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창 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네. 이때 거창군에서는 폴리텍 대학교 거창 캠퍼스가 있었는데 문을 닫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승강기 안전기술원에서는 승강기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니즈가 좀 잘 맞아 떨어져서요. 승강기 대학, 한국 승강기 대학을 거창군과 승강기 안전공단이 노력해서 만들었고 네. 2010년에 개교했습니다. 10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럼 어떤 걸 가르치나요? 예, 한국 승강기 대학은요 전 세계 유일한 승강기 중점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승강기 연구 및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고요. 네. 뭐 모델을 보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그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거창한 목표를 네. 거창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창한 대학이네요. 네. 그런데 거창합니다. 네. 예, 입학하면 이제 2년 동안 설치, 관리, 설계 등 승강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배우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협력사로 협약되어 있는 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강기를 진로로 한다고 하면은 선택해봐도 되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 세계 좀 유일하다고 하니까 정말 특별한 대학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대학도 있고 또 거창하면은 맛있는 음식도 다양한데 또 거창군에 또 간다면은 관광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관광지가 있나요? 여기 안다고 하면 좀 나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딜까요? 요즘은 청소년 수련원이 워낙 많잖아요, 네. 지역마다. 근데 옛날엔 덕유산에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덕유산 저는 예. 잘 모릅니다. PD님은 혹시 OX를 한번? 사진 너무 예쁜데요? 예, 여기가 저긴가요? 이제 덕유산이고요. 네. 예전에는 그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그때는 덕유산 수련원 한 군데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세요? 가보셨나요? 저는 당연히 가보진 맞아요. 않았는데 저보다 어리니까 예. 당연히 안 가봤겠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여기 가봤다고 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덕유산 국립공원과 가야산 국립공원이 이제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런 산간 국립공원인데요. 네. 그게 이제 거창에 위치를 해 있고요. 물론 이게 산이잖아요. 네네. 덕유산하고 가야산은 굉장히 큰 산입니다. 그래서
덕유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무주에 걸쳐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네. 참고로 가야산 같은 경우에는 가야산이 있긴 하지만은 거창 방향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없습니다. 네. 근데 덕유산 같은 경우에는 향적봉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로 일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부 지역 이동통신 전화가 불가합니다. 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가 안 되면은 조난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난이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산에 많이 안 가봐서 고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 코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좀 예. 능숙한 분들만 이용을 그렇죠. 하는 게 안전하다. 그렇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코스가 있고요. 저도 이제 올라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요게 좀 맹점이란 맹점인데 오히려 그래서 산악에 대해 가지고 많은 경험 있으신 분들은 네. 향적봉까지 올라가는 좀 다양한 등산로를 보시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보셨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위천면에 가면은 명승 제53호인 수승대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어렸을 때 예.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그렇죠. 여름 휴가로 여기를 많이 갔는데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한 5번은 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때 보면은 뭐 맞아요. 저렇게 물놀이 맞아요. 저렇게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진짜 이렇게- 저건 약간 사진도 옛날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저 시절에 간 것 같은데 예. 저기 나무 막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 네네네. 밑으로 전부 캠핑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 몸에 개구리가 들어갔던 기억도 있고요. 굉장히 네, 놀랐겠는데. 그래서 개구리 때문에 깼던 기억도 있고, 네네. 저기 연극제도 하고 또 먹거리도 많이 팔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참고로 이제 거창국립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7월 말에도 합니다. 계속 그래서 하고 있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네, 실제로 양질의 연극이 굉장히 많이 상영하거든요. 네, 10,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음. 입장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염가에 가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수성대 이야기 계속 이어가자면요. 이 근처에 뭐 가보셨겠지만은 월성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성대 근처에는. 그래서 수성대로 말씀드리면은 신라시대 때부터 명승으로 이름난 그런 곳이고요. 네. 저는 여기 이제 거북바위라고 하는 특이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북바위, 어머 거북이 같은데. 예,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좀 귀엽게 사진 나오네요. 그죠? 네, 귀여운데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면이 많이 깎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위적으로 깎은 것처럼 면이 이렇게 네. 여러 면 깎여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북바위라고 하는 그 특이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워지기 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요즘 핫플로 새롭게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창포원이라고 있습니다. 하플. 창포원이라고 있습니다. 하플이면 창포원 어딘가요 여기가? 사진이 이번에는 없나 창포원은?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 느낌인데요? 하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러니까 사진이 뭐 정자 있고 이래서 그렇지 네. 요즘 진짜 핫플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포원.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건지. 그렇죠. 네. 축구장 6600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크네요. 예, 그리고 아까 저 사진에서는 저기 약간 그 물가가 안 보였는데 네. 강가에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수변생태공원입니다. 네. 경상남도 지방정원으로 지정돼 있어서요. 네. 사계절 관람이 가능하도록 또 조성했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꼭 거북바위와 저 하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장점이 이렇게 많은 도시 거창인데요. 문제점을 또 꼽아볼 시간입니다. 일단은 그 거창 주민분들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게 제가 네. 거창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좀 서치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네. 거창으로 딱히 이렇다 할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없었어요. 큰 문제점은 없고. 큰 문제점은 네네. 없었어요. 근데 뭐 그나마 이제 조금 이야기할 만한 거는 요 뒤에서 제가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나마 이야기할 만한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사과라고 하든가 포도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다른 지역도 많이 재배를 하는 품종이다 네. 보니까 농업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 뭐 요 음. 정도는 있는데 요 뒤에 보니까 관련해서 또 대책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네. 그 이야기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거창 교도소 이전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군수님이 잘 이야기해서 합리적으로 잘 풀어서 작년부터 교도소가 개소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제 시장도 이제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한 음. 문제가 많았는데 시장도 잘 이전했고 네네. 슬기롭게 주민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거는 어딜 가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언급할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안타까운 사건이 한 게 있어서 그냥 그걸로 대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군 11사단이 6.25 전쟁 중에 거창군 신원면 일대 민간인 학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오익경 대령과 한동석 소령이 빨치산들의 거점이었던 신원면으로 가서 신원면 작전 지역 안에서 인원을 전부 총살하라고 지시를 받았고요. 네네. 건물은 전부 불태우라고 지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나요? 이게 이제 그 한국 전쟁 때라고 하면 사실은 네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정형화된 어떤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했던 그런 시절인데 네. 이때 이제 11사단이 이제 최덕신 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견벽 청야 전술을 적극적으로 부하 군인들에게 지시하고 권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견벽 청야는 이제 손자병법에 나는 오래된 전법입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취할 건 취하고 내줄 건 내주라고 하는 게 견벽 청야 전술인데요.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적군들이 숨어 있을 지역이라고 예정되면은 굳이 골라내면서 힘든 일을 만들지 말고 다 죽이라. 네. 그래 엄청 과거에나 할 법한 우리가 인명에 대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와 같지 않았을 때 할 네. 법한 그런 지금은 전술이었습니다. 상상이 전혀 안 되는. 그렇죠. 제가 이제 또 관련해서 또 내용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견벽청년 전술이 있었던 그 사례가 이제 고려시대 때 여요 전쟁에 있었을 때 네. 예, 이런 전술 썼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한국사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사례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오래된 병법서 내용이 좀 심취해가지고요. 네. 오익경 대령이 이제 빨피산 소탕을 위해서 동네 주민들이 다 죽이라고 지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신원면 일대 주민들 719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719명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생존자 증언집 같은 것들이 있길래 봤는데 그 네. 증언집에는 어머니가 이제 따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증언분은 따님이신 거예요. 생존자신데 따님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총소리가 들리니까 따님을 아래 안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위에 네. 이렇게 엎어져서 이제 따님을 아이고. 보호를 했는데 네. 시간이 이제 지나고 이제 본인도 기절을 하셨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목이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 예. 그 되게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는 도시입니다. 동네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피해자가 1,400명, 1,500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군에 의한 그런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범죄행위라고 여겨질 정도인 게요. 원래 우리나라 지금은 전쟁을 해도 어린이하고 노인은 그렇죠.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네네네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가 359명 죽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61세 이상 노인이 74명 사망했다는 것이 현재 유족회 설명입니다. 굉장히 지금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359명, 또 61세 노인이 74명 사망했다는 거 너무 충격적인데 그렇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보상이 좀 잘 이루어졌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관련자인 오대령과 한동숙 소령 둘 다 이제 사형을 온도받았지만 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이 가석방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네. 가석방으로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 때 들어와서 어쨌든 우리가 그때 군부 시대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 두 분이 군인 출신에다가 영관급 장교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그 장교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부 시절에 상당히 유용한 요직들을 많이 거치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동숙 소령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네. 관선 강릉시장까지 지낼 정도로 군부 시절에 승승장구하면서 오히려 이제 사건을 발설하는 분들이 국가보훈법으로 처벌받거나 모진 고문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요거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6.25 전쟁 당시 국가범죄를 모두 배상하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 배부상을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또 보상이나 입법부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배부상이 없는 상태고요. 네. 제가 이야기를 굳이 꺼낸 거는 이게 이제 하나의 작은 지역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를 거의 수십 년 동안 시시해야 되는 역사가 이어져 온 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어른들이 아직도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이한 상황을 보더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저는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위령제를 매년 하고 있고 그때마다 관련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뭐 특별법을 제정해서 유족들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거창이 이제 뭐 하루빨리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 거창이 비로소 거창해지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지 좀 거창해지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위에 관광 얘기했잖아요. 네네. 관광 얘기할 때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한이님이랑 또 영일님이 취지가 좋다면서 이렇게 네. 댓글을 달아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이 경남포스트에서는 경남의 또 다양한 지역 얘기 많이 해줄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국회의원에 당선된 신성범 당선인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신성범 당선인은요 KBS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네, 재밌는 게 이제 이분이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셨다는 게 좀 재밌는 점인데요. 네, 거암 산업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18대 19대 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전영직 의원이었죠. 강석진 의원이 이 지역에서 20대 국회의원 했고요. 네. 김태우 의원이 산청으로 돌아오면서 21대 국회의원을 여기서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두 분이 지금 이 지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네, 이 두 분이 이제 리턴 매치가 일어날 거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처음에 강석진 전 의원과 김태우 현 의원의 리턴 매치가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이게 당 차원에서 좀 부담스러워했나 봐요. 네. 아니 본인이 좀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강석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지 않은 공공기관의 이사장으로 가게 되셨고요. 네. 김태호 의원은 전략 공천이 되어서 양산시 을로 가서 당선이 되셨죠. 네네. 그래서 8년 만에 거암산업 의원으로 이분이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거창 지역 공약으로는 거창의 농업 종사 인구는 많은데 농업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평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내용은 어떻게 좀 얘기해 줄 게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거창의 농업 종사 인구는 많은데 농업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네. 고질적으로 이제 농촌 일손 부족이 발생하는 이유도 거창이 아직도 그 농업 자동화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일손이 항상 부족한 거더라. 6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네.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좀 극복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거창에 이제 서북부 농산물 유통공사를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유통 과정을 좀 혁신해서 거창에 고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농업 경쟁력 약화가 된 것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창포원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한 번 더 네네. 보여주세요. 창포원. 예, 창포원에 네. 국제원예 박람회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약이고요. 가조면에 가면은 또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네. 이 온천지구에 가시면은 국제 휴양타운을 이제 가조 온천지구를 국제 온천 휴양타운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셨고요. 네. 공교육 농촌 교육 지원센터를 유치해서 이 지금 현재 그 농촌 지역이지만은 거창에 또 이게 명품 교육 도시로 이름을 많이 날리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잘 의지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입니다. 예, 아무리 봐도 제가 이제 이분이 문체의 간사를 역임하셨던 경력이 있으니까요. 네. 제가 볼 때 이 공약 선정이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창은 달빛철도라고 하죠. 광주에서 네. 대구로 있는 동서간 철도를 이제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수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창역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와 광주로의 이제 교통이 편리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이런 수혜를 잘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